통보가 없다면 전세 계약 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건 물론 상태도 안 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꽁아 안녕하세요, 꽁스맘입니다. 전세를 구해서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도 현재 전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제도인데 잘만 구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입주한 21년만 해도 전세 구하는 게 매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고 전세가도 엄청 폭등을 했었어요. 22년에는 21년보다 더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현재에는 금리도 폭등하면서 매매가도 폭락장이고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정말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는 21년 5월에 20평 아파트를 3억 5천을 주고 전세를 구했는데 현재 같은 아파트 20평은 3억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죠. 오늘은 전세를 구하는 분들을 위한 팁들을 낱낱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실 거죠? 우선 전세를 구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로 들어갈 집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물론 상태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드물게 사진으로 확인 후 바로 계약금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과 실물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방문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기간 결정하기입니다.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죠? 세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입니다. 전세계약 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다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적기입니다. 계약할 때 도배 장판 같은 인테리어 관련 사항이나 기타 약속에 대해서 구두로만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분이 벽지를 다시 발라주기로 약속한 후에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구두로만 전달 후에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빈집이라고 짐을 잔금 지급 전에 미리 들여오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잔금 처리 후에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입주 청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사전에 청소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남기는 건데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팁으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전에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넣으신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많이 하시는데요. 2년 동안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만료하는 시점에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통보가 없었다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이 묵시적 갱신이 한 번 이루어져서 총 4년을 거주한 후에는 또다시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능합니다. 한 번 묵시적 갱신 후 만료 시점 6개월에서 2개월 내에 서로 통보가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를 원할 때 2년을 채우지 않고도 통보 후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만료된 후 1년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다면 재계약보다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같이 전세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지고 재계약으로 전세 가격을 낮추어서 계약하는 것이 세입자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긴 합니다. 오늘 정말 지루할 수 있는 전세 계약에 대한 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루하지만 정말 세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손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도 참 계약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 초보 전세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참 찾아볼 내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올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꼼빠.